안녕하십니까. 독거 투자일지 제레미언입니다. 오늘은 폭락장에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긴축도 점점 조여오고 있죠. 독거 투자일지 기존 뷰는 지수 조정이 마이너스 10%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덧붙여 바이 더 딥 역시 유효하고 분할 매수는 이미 끝나셨으리 생각합니다. 대부분 주식 100%시겠죠. 저보다 트레이딩에 능한 분들은 시장이 재차 하락하기 전에 주식을 정리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등이 지난 뒤에 딱 목요일 하루였기 때문에 그런 천재분들은 잘 없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있다면 축하드려야겠죠. 첫 번째로 바이더딥입니다. 역사적으로 긴축이 점점 다가오면 시장에 조정은 있었지만 마이너스 10%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방 회복을 했었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정도를 지지선으로 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10% 정도의 조정이라면 개별 종목들은 마이너스 20에서 30% 정도의 조정이기 때문에 꽤 괜찮은 전략입니다. 만약 10%가 넘어서 하락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라는 옛 명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도 100% 발끝에서 사서 정수리에서 팔 수는 없습니다. 트레이딩을 할 때는 약간 힘을 빼고 하시는 것이 경험상으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과욕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천 포인트가 바닥이라고 하는데 몇천 포인트가 바닥에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장의 패닉이나 광기는 차트를 깨버리고 예상조차 하기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PBR 1 같은 지표도 늘상 나오지만 거의 맞지가 않습니다. 요즘 그래서 다들 안 보는 지표죠.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긴축으로 인한 시장의 조정이 올 때가 좋은 매수 찬스였습니다. 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종목들이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더 딥 시대가 끝났다는 애널리스트들이나 기자도 많이 봤는데 이 역사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정말 이번에는 다르다일까요? 이번이 끝난 걸까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은 돈을 벌어본 적 있을까? 저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만 사는 단타족인가? 내가 오늘만 사는 단타족이라면 오늘의 전략 같은 TV 프로그램에 귀를 기울여 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시각각 오르는 주가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고 있는 기업의 실적과 성장에 따라서 가면 됩니다. 친구가 치킨집을 열었는데 제가 50%를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동업을 시작을 했는데 오미크론과 연방준비위원회 긴축 때문에 야 안되겠어 돈을 빼야겠어 라고 한 것과 별반치 않는 거죠. 내가 지금 주식을 판다면 애플을 주식을 샀다면 아이폰 13 판매량이 오미크론과 긴축 영향을 받는지 테슬라를 샀다면 주식을 샀다면 오미크론과 연준의 긴축이 모델 3 판매량을 위축시키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본질은 이렇게 심플합니다. 코스톨라니의 말대로 주가라는 것은 개와 같아서 주인 곁을 이제 빙빙 도는 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이 개한테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내 주식만 빠진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조정이라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딱 봤는데 이게 불수능이어서 다들 평균이 낮게 나온다면 저까지 포함해서 다행이지만 나만 낮게 나왔다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시장이 다 같이 빠진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구루처럼 생각하기. 버핏이라면 버핏은 제가 지금 오타가 있는데 20조가 아니라 200조 이상 거의 400조인데 현금이 한 100조 이상 되죠. 엄청나게 큰 자산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우리 개미의 마인드로 주식을 하지 말고 구루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조 수백조 원을 주식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전략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포트폴리오의 30%를 이미 날려놓고 현금을 쌓아두고 폭락을 이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앞으로 더 폭락이 온다면 오늘 내일 다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날려가면서 바이더딥 하려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정중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말해왔죠. 막말로 오렌 버핏이 지금 애플 주식이 거의 보유비 지금 40% 이상인데 이거를 이번 폭락을 예상하면서 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깠 수도 없죠. 너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번째는 앱 삭제입니다. 주식으로 부를 잃었다는 모 개인 투자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증권 앱을 삭제했다는 것이죠. 격주로 혹은 월간으로 시세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차트도 그때 보겠죠. 시세 보면서 사실 차트 같은 거 보면은 시세 같은 거 보면은 자꾸 팔아달라고 손짓을 한다고 합니다. 손실 구간에서는 손절하라고 손짓하고 수익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하라고 이제 사이렌의 그 매력적인 유혹의 노랫소리를 흘립니다. 사실 저도 보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긴 했었습니다. 그게
수익이라는 것이 꼭 언젠간 녹아버릴 듯한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1등으로 달리고 있는 말을 거둬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여러 구루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나쁜 습관을 고치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대신 기업을 믿으면 손절을 안 하고 잘 버팁니다. 마이너스가 하더라도요. 아무튼 앱을 삭제하면 시세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에 질질 끌어다니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주식으로 부를 이룬 고객이 예전에 제가 대리 시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와이대리 시세 따라다니면 망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가격 따라 보면서 단다치지 말란 얘기죠. 이분은 아마존으로 이제 80배 수익을 냈고 SK케미칼을 수년 동안 부유하면서 수년 동안 수백 프로의 수익을 낸 분입니다. 여기다 수십억 원의 레버리지까지 일으켰으니 수익이 더 컸겠죠. 다섯 번째는 이제 차트 월봉으로 이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장기 투자자가 되려면 차트 월봉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가 게시판 같은 거 요즘에 안 가지만 가보면 다들 분봉 보고 매매를 하더라고요.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홀짝 게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전으로 이렇게 날려서 홀짝을 맞추는 게임이죠. 근데 이게 맞춰지나요? 근데 한 번 틀려서 잃어서 절반 날리면 나중에 하는데 또 100%의 수익이 필요하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게임이죠. 끝이 보이는 게임이죠. 결국에는 이제 다 잃는 거니까. 그러한 게임으로부터 멀어지려면 분봉이나 일봉보다는 월봉 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크게 먹는 버릇을 들인 것이 낫습니다. 20에서 30% 수익이 났다가 다른 버릇이 있다면 당신도 아직은 초보 단계고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죠. 주식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 30년 했다, 40년 했다, 투자했다 하는데 계속 깨지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런 산전수전, 공중전도 다 좋은데 이런 분들보다 그냥 KTX 타고 편안하게 산 넘고 물 건너서 월봉 시간 여행을 해버리면 수고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하게 사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하게 사는 거죠. 여섯 번째는 매크로는 참고만입니다. 이 덜컹거리는 매크로라는 노이즈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 시간에 여행 계획을 짜시거나 유튜브 여행 채널을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실 이전에 독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경제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합니다. 작년과 올해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최악의 2년을 보냈죠. 매달 경제 예측치를 수정했죠. 그래서 서프라이즈도 그렇게 했는데도 서프라이즈가 계속 생기고 가을에 인플레이션도 예상을 못했죠. 이미 알았다면은 연준을 움직여서 긴축을 빨리 재촉했을 텐데 타이밍을 놓쳐도 완전히 놓친 거죠.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람들 판단을 가지고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말 금물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10루타를 치려면 장기 투자자 외에는 답이 없다. 20% 30%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아니라 수백에서 수천 프로의 수익을 내려면 제가 볼 때는 3년에서 10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단 몇 달 만에 튀는 것은 몇 달 만에 막 튀는 주식도 있잖아요. 이런 투기적인 것을 논외로 하고요. 사실 그런 종목들은 빠져나오는 타이밍을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손해를 봅니다. 지난 겨울 1월 2월 달이었나요? 그때 AMC라든가 이런 밈 주식들 튀었잖아요. 10배씩 수익이 나도 결국에는 대부분 다 손실이 나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 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겠죠. 3년에서 10년이라고 하면 매크로도 엄청난 변화가 정말 많습니다. 강산도 2번이나 변하죠. 요즘 한 3-4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봐도 그렇고 지난 3년을 돌아봐도 저는 정말 매크로의 그 움직임은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늘 새로운 무언가가 터진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근데 역사는 돌고 도는 것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 매크로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피곤하지만 제대로 대응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죠. 괜히 그것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수수료와 세금으로 남 좋은 일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건너뛰고 장기 투자를 하신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역발상입니다. 많은 구루들이 역발상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일반적인 상식을 좀 뒤엎는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7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불같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시장과 거리를 두고 저 멀리서 들리는 아우성 소리 휘말리지 않는 굳건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